DPO. 예, KMC DPO라는 아이인데요. 와, 이런 방송이 생겼네요. 무엇이 되었든 첫 경험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상에 근간이 뒤흔들리는 일이라 더욱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제게는 첫 추리 소설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용의자 X의 헌신이었어요. 우리 원하는 쌤하고 같으시네. 저랑 같습니다. 2007년도에 수능이 끝난 후에 교실에 돌아다니는 너덜너덜한 책을 주워 읽었는데 그때 충격 그리고 감동이란 놀랍게도 이후 느낀 다른 어떤 첫 경험보다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크나큰 감명을 받아서 이후에 히가시노 같은 추리 소설가를 꿈꾸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사람은 천재였고요. 저는 유유. 자, 이 방송 널리 퍼져야 합니다. 주변에 히가시노 팬들에게도 추천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아, 멋진 후기시네요. 예, 완전 멋진 후기죠. 예, KMC DPO님.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한번 뵙고도 싶어요. 그러네요. 네. 예. 히가시노 게이고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걸 또 경험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한번 팬분들 모시고 또 방송 한번 하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런 후기가 저희들을 정말 춤추게 하죠. 네. 예, 기분 좋게 하고요. 또 새로운 방송, 또 유익한 방송 더 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도 주어집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 재밌는 게 방송 통계가 나오잖아요. 아, 그런 거 재미있죠. 대한민국이 물론 제일 많고요. 예. 네, 뭐 압도적으로 많죠. 뭐 90% 훨씬 넘는데 재밌는 게 미국, 태국,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뉴질랜드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진짜요? 있다는 거예요. 예, 네, 저는 통계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 거기서 통계는 들으신 거예요.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예. 아마 뭐 한국인들이 들으셨겠지만 저 지역별로 그렇고요. 더 재밌는 건 기타가 있어요. 기타. 아, 기타는 또 어딘지 모르겠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반갑고요. 미국, 태국, 일본, 중국, 독일,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그리고 세계 기타 지역에서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이것도 하나 좀 말씀을 드려놓으면 어떨까요? 어떤 겁니까? 교수님, 저 히가시노 게이고의 팬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또 다른 인물 있잖아요. 권일영 번역가님. 아, 권일영 번역가님. 네, 우리가 방송 시작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연이 닿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에 대한 소문을 들으시고 직접 또 통화도 하고 하셨죠. 아, 문자를 문자만 하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 방송을 잘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희 프로그램에 꼭 한번 나와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번역이 참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번역에 대한 얘기도 한번 따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교수님의 또 수건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어를 잘 못하셔서 지금 보고 싶은 책이 너무 많으신데 그런 얘기들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책이죠? 예, 오늘은 비밀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 비밀. 와, 이것도 참 대단한 작품인데 그렇죠.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작품이죠.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한국에 우리나라에 이제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름을 처음 알리게 된 작품이에요. 바로 비밀이죠. 예. 1999년에 비밀이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게 1985년에 일본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네. 히가시노 게이고가 방과후로. 그러니까 첫 작품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굉장히 늦었어요. 네. 그러니까 14년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14년이나 지난 후에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가 되었는데요. 1999년 6월에 처음 소개되었고요. 그때 이미 히가시노 게이고는 39번째 작품을 출간한 이유였어요. 아니 보통 이웃나라에서 특히 이제 일본 같은 나라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하면 앞다퉈서 출간하려고 했을 텐데. 그럴 텐데. 39번째 작품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이해가 안 가죠. 첫 작품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따가 일본 문화 개방도 잠깐 언급을 그거하고 또 연관이 있겠군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에 일본 문화 개방되면서 이제 일본 책들 책들은 그래도 그 전에 있었는데. 그러게요. 다른 어떤 영상물이나 드라마 또 영화 음악 같은 것들은 1990년대 후반에 겨우 문이 열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재밌게도 처음 번역
번역된 책치고는 굉장히 빨리 번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999년 6월에 우리나라에 출간이 됐는데 예. 이 비밀책은 일본에서 1998년 9월에 출간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 9개월 있다가 일본에서 출간된 후 9개월 정도 있다가 번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제 39번째 작품, 그러니까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 자체는 늦었지만 요 비밀이라는 작품은 번역 작업이 상당히 빨리 그렇습니다. 끝나서 예, 소개가 됐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군요. 이게 저 상 받았죠, 일본에서요? 예. 예. 제52회 일본 추리 작가 협회상. 큰 상입니다. 그렇군요. 상을 받았어요. 예. 상을 받았고 요 책을 제가 잠깐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네. 왜냐면은 처음 소개됐기 때문에 네. 판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됐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네. 요 파란색, 네네네. 예, 파란색 겉표지로 된 게 그게 혹시 초판인가요? 초판입니다. 예. 와, 초판본을 구하셨군요. 예, 이게 재밌는 게 네. 그 띠지 보이시죠? 네, 보여요. 나는 당신의 아내인가 딸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요 띠지 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책은 꽤 있습니다. 중고서적에 새 거로는 당연히 없고요. 네. 중고서적에 있는데 띠지까지 있는 중고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왜 그러냐면 저도 책을 샀는데 띠지 있으면 그 이제 읽는데 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빼거나 버리거나 뭐 버리거나 예, 그러거든요. 그걸 다시 이렇게 껴놓지는 않는데. 근데 제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그 책을 모으다 보니까 띠지가 재밌는 게 많아요. 그렇군요. 여기에 써 있는 글들도 그렇고 작가의 네.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띠지를 중요시 여기는데 그래서 겨우 구했습니다. 네. 띠지 있는 거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1이라고 써 있네요. 예, 이게 원래 이제 두 권으로 나왔어요. 1권, 2권으로. 예, 1권, 네. 2권으로 이게 그 나중에 이제 합본이 되는데 그 지금은 두 권으로 처음에는 두 권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같은 일판인데 예. 같은 일판인데 이 겉표지만 바뀌었나요? 겉표지만 바뀌어서. 이건 예. 사람 얼굴이 들어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따가도 그 얘기 드릴 텐데 영화 네. 관련돼서 얘기 드릴 텐데 영화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예. 영화가 여기에 히로세 료코라는 아주 배우입니까? 예, 여자 배우예요. 예. 아, 여자예요? 예, 여자입니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예쁜 여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요 배우가 네. 앞뒤면을 장식하는 표지로 요거는요, 방송 끝나고 사진 찍어서, 예. 우리 갤러리에도 좀 올려놓으면 예, 그것도 좋을 재밌을 것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예. 그리고 교수님 들고 찍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판형이 이제 나오는데 그거는 합본인가 봐요. 예, 이게 합본입니다. 예. 예, 합본.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 네. 히로세 료코 요게 예. 그 2판이네요. 2판. 그건 2판이고. 예, 그리고 합본으로 나온 게 이제 주황색 표지인데 이게 3판입니다. 3판. 예, 3판. 예. 3판부터는 한 권으로 나와 있네요. 합권이 돼 있고, 비밀, 한국에 99년에 주간에 됐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다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예. 그걸 지금 다 교수님께서 갖고 계시고요. 참고로 지난 방송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나 광팬이시냐 하면 우리나라에 소개된 69권 책이잖아요. 그러면 다 갖고 계시면 1, 2권 합쳐도 한 70권 안팎이어야 되는데 무려 150권이나 갖고 계시고 일본어를 전혀 못하십니다만 일본어 원서도 100권이나 갖고 계시는 그런 마니아 중에 마니아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은 비밀이라는 작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조금 전에 이제 책 갖고 계신 걸 살짝 저는 보여주셨잖아요. 예. 갤러리에도 올릴 겁니다만. 근데 이것도 영화광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 영화화 됐다면 그걸 또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예. 어떻게?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요 비밀 DVD 얘기 드리기 전에 지난 네. 시간에 제가 그 DVD 몇 장 갖고 있냐고 여쭤보셨죠? 저한테 네네네. 물어보셨죠? 한 1000장 정도 된다고. 제가 하죠. 착각을 했더라고요. 예. 한 2,500장 되더라고. 많이 착각을 했더라고요. 아유, 얼마나 많으시면 그래. 수장자가. 그러니까 그래. 이혼 또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네. 네, 그렇군요. 예, 2,500장이나 갖고 계시는군요. 네. 예, 그 블루레이만 1,000장이 넘더라고요. 아이고, 네. 그렇죠. 블루레이만 해도 그만큼이 되는군요. 비밀 블루레이 많이 비싸죠? 좀 비싸죠. 네. 비싸죠. 네. 비밀 DVD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보죠. 네.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나서 이제 비밀 DVD로 나와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블루레이로
나왔어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요 영화가 블루레이는 이제 화질이 좋기 때문에 그럼요. 그 대형 화면으로 봐도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왔고 재밌는 거는 이 비밀을 가지고 프랑스에서도 영화를 만들었어요. 프랑스에서요? 예, 재밌습니다. 아주. 예, 프랑스에서도 영화를 만들었는데 아주 완성도가 높진 않아요. 그래도 그 서양에서도 이 책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들었죠. 예. 혹시 저 프랑스 영화로 이걸 접해 보신 애청자분들이 계시면 저희 후기에 좀 남겨주시면 굉장히 드물 겁니다. 정말로. 그러게요. 예. 그리고 일본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2010년도에 9화 9편으로 만들어진. 저 이거 본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본 건 아니고 이런 드라마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죠. 알았어요. 예. 그게 이제 원작이 이거였군요. 맞습니다. 그 일본 영화 99년도라고 그러셨죠? 예, 그게 우리나라에도 개봉을 했나요? 예,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까지 이게 했군요. 책도 유명하지만 네. 이 책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가 이제 유명한데요. 오늘은 그래서 책 얘기도 하겠지만 영화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그러게요. 지금 먼저 영화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러죠. 예, 그렇게 하죠. 이게 일본에서 소설 비밀을 원전 삼아서 1999년도에 영화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영화가 소설이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 영화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98년도에 소설이 소개되고 99년도에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빠르죠. 그러네요. 영화가. 히가시노 게이고 원작 중에 가장 먼저 영화화가 됐고요. 아니 그만큼 이 작품이 충격적이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면 이 극적인 재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일본 아카데미에서 여우주연상을 타고 또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까지 타고 해외 영화제에서도 많은 상을 타게 돼요. 그렇군요. 해외에서도. 예. 근데 이 영화에 이제 유명한 거는 그 철도원이라는 영화가 또 있거든요. 철도원? 이것도 유명한 굉장히 영화인가요? 유명하죠. 예. 이 철도원으로 적지 않은 국내 팬을 거느리고 있던 히로세 료코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이 주연을 맡아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영화의 주연도. 맞습니다. 그게 그 책에 아까 보여주셨던. 맞습니다.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던. 맞습니다. 요 히로세 료코 얘기는 조금만 있다가. 그러시죠. 재밌는 이야기들이 재밌다기보다는 개인의 사생활이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하도록 하고요. 이 아버지 역에는 코바야시 카오루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가 지금 아주 유명합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일본 드라마 우리나라에서도 방영을 했습니다. 심야 식당. 심야 식당. 심야 식당이라는 일본 드라마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심야 식당의 주인공 역을 맡은 분인데 굉장히 좀 인자하고 멋진 중년, 좀 나이는 든 분으로 나오는 역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 비밀에서도 이 아버지 역으로서 아주 잘 소화를 해낸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감독은 어떤 분이 했나요? 이 감독이 타키타 요지로 감독인데.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좀 찾아봤더니만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무려 2009년도에는 굿바이라는 작품으로 미국의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고 이 영화에도 그 2009년도에 미국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한 굿바이라는 영화에도 역시 히로세 료코가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 감독들마다 좀 선호하는 배우가 있던데. 그렇죠. 이 타키타 요지로 감독에게는 히로세 료코가 바로 그런 인물인 모양이죠. 그걸 조금 어려운 용어로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더라고요. 페르소나. 어떤 감독의 페르소나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히가시노 게이고의 비밀이라는 작품은 책도 유명하지만 이 영화도 유명하다.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영화와 관련해서 히가시노 게이고하고 재밌는 일이 또 있네요. 아주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 자신이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아니요. 거의 없었어요. 많지는 이게 않은데. 처음이었고 1999년도에 이게 처음이었고 2005년에 이 비밀이라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변신에서도 이제 조연으로 출연하는데 어떤 역으로 이 비밀에서 단역으로 출연을 하냐면요.
주인공이었던 이 히로세 료코, 이 나오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는데, 네. 그 나오미가 다니는 대학교에 교수로서 잠깐 그 강의 장면을 보여주는 걸로 나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게, 이 부가 영상에 블루레이를 보다 보니까 부가 영상에 촬영이 끝나고 굉장히 짧아요. 한 몇 초 안 됩니다. 촬영이 끝나고 나서 잠깐 그 퇴장하는 히가시노 게이고를 붙잡고 이제 뭐 PD인지 작가인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셨냐고 영화에 출연하시는 게 그랬더만은 긴장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압박을 느꼈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영화 출연할 결심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은둔자적인 분이잖아요. 그러게요. 은둔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뭐 영화까지 나오셨으면 이제 은둔 작가는 아니겠다. 아주 은둔은 아니고 그래서 재밌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만들어진 그 비밀이라는 영화 잘 보시면 주인공이 다니는 대학교 교수로 출연한 분이 단역으로 나온 분이 맞습니다. 바로 히가시노 게이고다. 연기도 잘해요. 그래요? 몇 마디 없지 않았을까요? 몇 마디는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받는 수준이었지만 그렇게 명연기를 또 펼쳐줬군요. 계속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비밀은 이제 우리나라의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리게 된 작품이고 책도 유명하지만 이 책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영화도 유명하다. 해서 그 책도 지난번에 이제 보내주셨고 그 갖고 오신 게 DVD인가요? 책은 뭐 1판부터 그 띠지 있는 것까지 다 보내주셨고 2판으로 나온 거는 그 합본으로 돼 있는 거는 그 여배우가 찍힌 사진이었고요. 아니요, 합본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여배우가 있는 것도 1, 2권으로 그것도 1, 2권이군요. 제가 지금 멀리서 보니까 그 밑에 비밀 밑에 있는 게 숫자인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제목 밑에. 2권이고 그리고 3판부터 이제 합권이 합권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3판도 지금 보니까 2권을 갖고 계시네요. 2권을 제가 갖고 하나는 왔는데 하드커버고. 하드커버, 소프트커버로 있고 또 소프트커버도 요 다음 권도 있는데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아니 그러면 비밀만 몇 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또 엄청 많습니다. 한 5권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적어도 1, 2권이니까 한 7권 정도 한국 책만 번역된 것만. 용의자 X의 헌신도 무척 많이 갖고 계시던데. 그거는 한국 책만 번역된 것만 8권 가지고 있죠.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덕후 더 많은 작품도 더 많은 게 있습니다. 백야행. 백야행. 백야행도 이제 좀 나와야죠. 이제 나올 때가 됐죠. 작품으로는 저희가 라플라스의 마녀 그리고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용의자 X의 헌신 그리고 비밀 이렇게 이제 작품 제일 처음에 한 게 남야 자파점의 기적. 그렇죠. 남야 자파점의 기적까지 하면 벌써 4번째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권 이상이 남아 있다는 거죠. 이 프로그램 하면 무궁무진하게 죽을 때까지 할 것 같습니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DVD 보여주시다 말았는데 잠깐 좀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던 거고. 소개됐고 이 블루레이가 나온 게 이게 블루레이고 대단합니다. 안에 소책자까지 끼어 있어가지고요. 그러네요. 사진들로 영화 속의 사진들, 글들, 스틸 사진. 참 좋네요. 교수님 부자세요 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라면만 먹고 이런 거 삽니다. 아니 그런 부자가 아니고 그 뭔가를 많이 여러 거 가지고 있는 정말 부자죠. 이걸로야 좋습니다. 자, 이 영화 또 매우 유명하다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영화 비밀이 우리나라 일본 문화 개방하고도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를 국내에 처음으로 알린 작품이 비밀이지만요. 그의 이름과 작품보다는 영화로 인해 입소문을 탔어요. 그래서 영화 비밀이 우리나라의 일본 문화 개방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1990년대 후반부에 그 음악이 개방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전혀 우리나라 방송에서 음악을 틀질 못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97년, 8년 그때 개방이 되면서 2000년 6월에 일본 영화 수입이 완전히 개방이 돼요. 그래서 이때 초창기에 들어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우가 히로세 료코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셨죠. 비밀의 여주인공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그 주연했던 철도원이라는 영화가 2000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하고요. 비밀이 2002년에 개봉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히로세 료코가 1999년에 이 철도원과 비밀을 같은 해에 만들었어요. 일본에서도 같은 해에 개봉을 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개봉이 시기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히로세 료코를 우리나라에 크게 알리는 계기가 되는 두 영화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럼 대박난 영화 두 편이 한 해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히로세의 입장에서는. 예, 그게 놀랍습니다. 예. 예, 더 놀라운 거는 네. 이 나이예요. 히로세 료코가 1999년도에 철도원과 비밀 같은 영화에 그 두 영화에 네. 출연할 때 나이가 19살 때입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어렸을 때예요. 와, 예. 이 히로세 료코가 아이돌 가수 출신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17살 때, 네. 1980년생인데 예. 17살 때쯤에 데뷔를 했고요. 네. 그 이미 성인이 되기 전에 성인 그 예. 언저리에 배우로도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음반도 판매가 굉장히 많이 돼요. 예. 17살 때인가 했던 게 60만 장인가를 팔게 되고 60만 장이요? 예. 그리고 나서 배우로도 성공을 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수지 있죠. 수지 미세이. 미세이 아. 건축학 결혼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슈퍼스타가 탄생하게 돼요. 네. 히로세 료코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굉장히 청순한 이미지입니다. 음. 이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은 나이가 어리기도 했지만 네. 그 이미지 자체가 청순해요. 음.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들이 여러 번 이제 터지는데 네. 23살 때 그 결혼도 하지 않았을 때 예. 어떤 남자 모델의 아이를 갖는다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아이를 갖고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 애 아빠와. 예.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애도 낳고 잘 살다가 네. 또 4년 후에 그러니까 27살 때가 되겠죠. 네.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하고 이혼 2년 후에 또 캔들 아티스트라고 그런 직업이 있는 것 같아요. 일본에. 네. 또 재혼을 해요. 그런 남자와. 뭐 재혼하는 것이 흉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둘째도 낳고. 네. 그래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2014년 네. 도에 9살 연하의 남자 배우와 또 불륜임이 밝혀집니다. 유부녀예요.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 두 번째 결혼한 남자와 살고 있다가 그런 아주 인생사가 있죠. 자, 히로세 료코는 상당히 청순한 이미지입니다만 삶은 조금 이제 평탄치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책의 소재와 내용이 아주 특별해요. 네. 이게 가족 관계를 주제로 하는 히가시노고의 작품인데요. 이런 가족 관계를 주제로 한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이 꽤 있죠. 요걸 한번 정리를 해주셨었죠. 예. 지난 시간 언젠가요? 비밀도 있고 또 편지라는 거 있고 붉은 손가락, 또 유성의 인연, 그리고 지금 번역되지 않은 기도의 막이 내려갈 때. 요 권일영 번역관님 만나게 되면 요거 빨리 번역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편지는 그 형제 이야기죠? 맞습니다. 아니 제가 다 읽었는데 내용이 기억나는 게 편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게 기억 안 나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 번 읽을 수 있는. 또 읽어도 재밌고. 맞습니다. 예. 교수님 바로 그러고 계시잖아요. 예. 뭐 3번, 4번씩 막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이 책 제목이 이제 비밀인데 그 제목처럼 책 내용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가 비밀입니다. 네. 이 친정에 아내와 딸이 방문하기 위해 타고 가던 고속버스가 교통사고로 큰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극중 인물이 나오코와 모나미죠. 예, 그 아내로 나오는 이름이 나오코고 딸이 모나미인데요. 네.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근데 집에 남아있던 이 남편은 가지 않았거든요. 네. 헤이스케라는 이름인데 그 집에 남아있던 남편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게요. 망연자실하게 되죠.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는 죽게 되고 딸이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나마 다행히 한 명은 살아났다라고 이제 기뻐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딸의 몸에는 엄마의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재밌는 이 모티브가 되는데 이걸 판타지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요소가 조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몸은 딸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영혼은 엄마예요. 그래서 아내가 되는 거죠. 예? 딸의 엄마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내와 딸의 영혼이 뒤바뀐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다양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딸의 몸을 가진 아내가
학교를 다녀야 돼요. 그러면 다녀야죠. 그러니까 아내가 초등학교 6학년의 몸을 가지고 예. 학교를 다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재미난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자면은 자기를 좋아했던 남학생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 나이에. 그죠. 예. 6학년이니까요. 초등학교 6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딸의 엄마는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자기 딸의 친구인 남학생애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막 따라다니거나 또 이런 재미난 일도 있어요. 그 자기 친구들을 데려다가, 그러니까 6학년이죠. 네. 그 6학년 친구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해주는데 자기 집에서 음식을 잘하겠네. 잘할 수밖에 없죠. 네? 아내였으니까, 엄마였으니까. 그렇죠. 네. 굉장히 음식을 잘해주니까 깜짝 놀랍니다, 친구들이. 네. 그리고 또 이런 재밌는 것도 있어요. 공부도 잘해요. 그렇죠. 다 아는 걸 테니까. 그러니까 엄마니까 아무래도 딸보다 공부 잘하겠죠. 예, 그렇죠. 초등학교까지야 뭐. 예, 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일어나는데 네. 이 문제는 남편입니다. 남편. 예, 남편은 도대체 지금 저기 있는 딸의 몸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딸이에요, 아내예요. 아, 정말 그거 헷갈리죠? 예. 그래서 그 책에 그 띠지에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딸인가 아내인가. 또 이런 얘기야. 나는 아버지면서 아버지가 아니고 어허. 남편이면서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딸의 몸을 가진 아내에게는 또 그런 일들이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 남편에게도 아주 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타납니다. 네. 연애를 할 뻔도 합니다. 아, 누구랑요? 딸의 학교 선생님. 썸 탈 뻔했군요. 썸을 탈 뻔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내가 있잖아요. 비록 딸의 몸이긴 하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연애도 못 합니다. 잠자리도 문제가 생겨요. 아, 그렇겠네요. 네? 잠자리도 이 부부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잠자리인데 딸이에요, 딸. 네. 네? 그러니 이걸 못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 때문에 벌어지는 정말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게 네. 되고 이게 이 반전이 있는데 네. 이거 이제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 네. 이게 정말 재밌는 요소가 그러니까요. 바로 이 왜 네. 제목이 비밀인지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이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만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내의 영혼이 딸의 몸에 들어갔다. 이게 판타지적인 요소인데 이게 빙의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빙의입니다. 예. 빙의의 사전적 정의는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는 것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 소재는 이 영화나 소설이나 혹은 만화 영화에까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하. 지난해 말에 일본에서 개봉해서 역대급 인기를 끈 만화 영화인 너의 이름은이라는 만화 영화 있죠.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개봉을 2017년도 초에 해가지고 1월 달에 해가지고 어허. 굉장한 인기를 우리나라에서조차도 끌고 있습니다. 저는 왜 몰랐죠? 굉장히 유명하고 이 감독이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인데 네. 그 전에부터 굉장히 실력 있는 또 팬층이 많은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언어의 정원이나 초속 5cm에서도 그 이런 곳에서도 이런 영화로도 만화 영화로 유명했고요. 네. 근데 이 너의 이름은 이번에 개봉했던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고등학생인데요. 네. 요것도 몸과 영혼이 서로 바뀝니다. 마치 그렇군요. 비밀에서 딸과 엄마가 바뀌었듯이. 아니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에도 있잖아요. 그 시크릿 가든인가? 거기서도 제가 예. 안 봐서 모르는데 거기도 이렇게 예. 남녀가 어떤 계기에서 뭐 바뀌게 예, 되고 재밌네요. 현빈 나오는 건데 저 아주 예.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것도 생각이 나네요. 예. 이 영화 비밀의 여주인공 영화 말입니다. 예. 그 히로스의 료코의 철도원에서도 빙의가 나타난다면서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철도원에서도 네. 빙의가 나타나요. 참 신기한데, 그러니까 그 비밀의 여주인공인 히로세 료코가 주연에서 인기를 끌었다고 언급을 한 철도원의 빙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예. 이 철도원의 스토리를 잠깐만 얘기하면은 그러시죠. 어느 시골역에서 홀로 역장으로 있는 철도원의 딸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 만에 죽게 돼요. 네. 세월이 이제 흘러서 아내도 죽게 됩니다. 10몇 년이 흘러서. 그 다음에 혼자 남게 되죠. 이 남자 역장은. 근데 중학생 여자아이가 네. 갑자기 찾아오게 돼요. 근데 그 중학생 여자아이는 히로세 료코가 연기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동안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때 뭐 19살밖에 안 된 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갑자기 찾아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알고 보면 자기 딸의 영혼이에요.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재밌는 게 히로세 료코는 1999년에 자신이 빙의가 되는 역할을 2편이나 하게 되는 거죠. 예, 철도원하고 비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두 영화가 다 대박이 났다는 그렇습니다. 것도 예.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될 영화인데, 예. 이 빙의가 참 재밌는 소재인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책이든 뭐 예, 소설, 맞습니다. 예, 이런 뭐 그 소설이 됐든 영화가 됐든 말이죠. 예. 이건 그 번역을 어떤 분이 하셨나요? 이선희라는 분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요분도 여러 권 그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을 번역을 한 분입니다. 예. 가만히 있죠. 이 역자 해설을 잠깐 좀 인용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예. 비밀은 다른 소설들과는 다르게 억지로 줄거리를 비틀어서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처음 구상한 시점에서부터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써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도 작가의 왜곡적인 의도를 찾아볼 수 없다. 비밀은 일본의 각종 잡지나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든 감동스러운 작품으로 마지막의 반전은 독자들을 끝없는 생각의 바다로 몰고 간다. 예. 이 해설도 참 잘 쓰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역자분들의 해설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선희 선생님도 언젠가 한번 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이선희 선생님의 소재를 알고 계시거나 본인이 이선희 선생님이시라면 저희 그 댓글로 후기를 좀 남겨주세요. 가수 이선희 예, 그분 아니신 또. 거죠. 자, 이 좀 중요한 얘기가 적혀 있는데 그 히가시노 게이고가 원래 작품을 쓸 때 좀 특이하게 쓰잖아요. 예. 근데 이 작품만큼은 처음부터 그냥 쭉 끝까지 그런 것 같습니다. 물 흘러내려가듯이 예. 썼다는 얘기죠. 예. 예. 그리고 또 독자 댓글이 재밌네요. 예, 이것도 좀 읽어주시죠. 예. 상상도 못했던 소재다. 소재도 기발하고 스토리 또한 탄탄하고 그 당사자들의 감정 표현이 기가 막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작가인지 이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예, 맞습니다. 정말로. 또 다른 댓글입니다. 예. 히가시노 게이고의 심리 묘사가 너무 리얼하다. 마치 자신이 겪은 일을 적은 것처럼. 예. 또 있습니다. 아버지면서 아버지가 아닌, 남편이면서 남편이 아닌 이 상당히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가장 최선이면서도 노련하게 풀어냈다고 생각한다. 일찍이 개봉한 영화도 좋았다. 이분 아마 영화까지 다 읽으셨던 그러신 분인 모양이네요. 것 같아요. 예. 자, 교수님은 이 비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예, 소설 비밀은 히가시노 작가의 소설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잘 맞아요.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머릿속에 뭐가 든 걸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히가시노 게이고는 추리소설 혹은 미스터리를 쓰는 작가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비밀과 같은 가족 관계를 다룬 책들도 꽤 많이 있어요. 네. 편지나 앞에서 얘기했던 붉은 손가락, 유성의 인연 등이 그건데요. 그렇다고 미스터리에서 느끼는 긴장감이나 재미에 있어 이런 가족 관계를 다룬 소설들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에 못지않게 흥미진진하게 스토리를 이끌어가고요. 또 심리를 잘 묘사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재능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비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